스승님 감사합니다. 예. 네, 아파트 게시판 공개 구원에 관한 질문 올립니다. 얼마 전 부촌으로 소문난 강남의 한 아파트 게시판에 대형 병원의 레지던트로 있는 딸의 사익감을 구하는 공개 구원문이 붙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최상위 등급에 속하는 딸의 사익감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찾은 이유는 비슷한 배경과 수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결혼정보 시장에서도 배우자 선택 기준이 이제는 사는 동네가 아니라 사는 아파트라는 사실이 10여 년 전부터 적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서로의 자녀를 소개하는 아파트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사는 동네를 넘어서 이제는 사는 아파트에 의해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세태에 대해 저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말로. 끼리끼리 놀자. 이 답이잖아요. 끼리끼리 놀자. 우리가 끼리끼리 놀자 하는 문화, 요걸 좀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풀라 그러면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지. 끼리끼리 놀자는 정확하게 끼리끼리 놀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질량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조금 우수한 사람들은 우수한 사람끼리 대화가 됩니다. 또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살면 사는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차를 타도 비슷하게 타는 사람들이 모여야 웃으면서 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경제력이 굉장히 약하고 힘들고 막 힘든 삶을 사는데 저쪽은 또 여유롭게 조금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하고 섞여갖고 3일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 일만은 숨 막혀 죽어야 돼요. 우리 끼리끼리 사는 이 문화를 나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등급수끼리 모아놨다. 문제는 어디냐? 이 등급수가 살면서 이 등급수가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끼리 사는 여기에서 지금 나무나라 사람들이 사는 게 돼요. 시 안에서도 나무나라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고 좀 더 분리가 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 찾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동네 있죠. 부자 동네 살면 어느 정도 그래도 70%는 그냥 부자 동네 사는 데에 30%는 부자 행세내다가 좀 떨어질 놈이고, 아니 그래 확률이 맞거든요 이게 확률이.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가 조금 있다라고 없이고 부자 동네 나도 뭐 가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오기로 사는 게 있고, 어지간한 거는 천지도 모르고 지는 뭐 꿈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연수가 가면 갈수록 떨어져 갖고 딴 동네 가야 됩니다. 부자 동네 들어가서 이사 가는 사람 많이 봤죠? 내 질량이 모질한데 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데로 또 가는데 에너지가 더 떨어지고, 그때 요 안 오고 딴 데 갔었으면 중부잣집이라도 살 낀데 큰 부자한테 붙었다가 여기서 에너지 소진하고 지금 작은 동네로 가는 중이에요. 객기는 부리는 게 아니다. 내 힘을 남용하면 고생이 뒤에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만들어준 데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 많으면 안 된다. 부자를 만들어준 사람들은 우리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잘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달라지고,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이 사회가 지금 안 만들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내가지고 그걸 모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 이거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요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은 전부 다 그쪽에 선을 다 닫고 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무슨 개신교, 무슨 이렇게 도파고 다 손대고 있어요. 조금 우리가 살만하면 더 지적으로 사는 이 욕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 찾아가서 의논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찾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지적으로 살면서 백성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우아하게 사는 길을 지혜롭게 틀어주지 못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할 일을 못 찾아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국민들하고 지금 등지고 살아야 되는 꼴이 된 거죠. 위 사람들이 국민을 멀리 한다면 너희들 이 삶이 좋을 거냐? 큰일 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전부 다 그 지역으로 갇히고 있다라는 거죠. 갇혔으니까 여기서 우리 비슷한 사람이라도 만나야 되고,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해봐도 이제는 전부 다 사기치로만 오는 거니까. 그래도 아파트 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알아보기도 쉽고 벌써 이게 도토리 키재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기는 거죠. 우리 어디 삽니까? 요거 이야기해보고 어디 살아요? 이렇게 하면 어디에 몇 동요? 요래가. 그러면 나는 B동, 6동이면 이야기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거기는 가세네요. 이래. 참 기가 찹니다, 지금 이래. 있고 없고는 말이죠. 우리가 같이 놀 수 있나 없나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암호라, 이게. 몇 동? 이래. 우리가 암호를 주고받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거 인연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무언가가 사회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일어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존중해야 되고 바르게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것도 우리가 이 사회가 바르게 알아야 누굴 흉보고 잘못이라고 잣대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바른 게 일어나는데 잘못된 걸로 풀어버리고 내가 한마디 해버리면 그때는 네가 친다라는 거죠. 세상이 바르게 되고 있는데 니는 잘 모르고 그걸 흉을 본다든지 잘못된 잣대로 말 한마디 잘못 끌어내버리면 이건 잘못한 일이 되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린 사회를 바르게 알고 살아야 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니는 벌을 받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왜 어려워지냐 이거죠. 응? 무언가를 네가 아는 척을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거로 갖고 잘못 그게를 지적을 해갖고 안 좋은 소리를 이 사회에 내뱉었다면 그 책임은 네가 져야 됩니다. 함부로 무엇이 옳다 그러다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어려워지지 않으려고. 사람이 내가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네 앞에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 개가 짖었다고 해갖고 개도 잘못 짖으면 자 먹혀요. 팔려나가고. 하물며 사람은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이 도끼와 입에서 나오는 이런 향기와 입에서 나오는 이 바이러스 이 말 한마디가 네 인생을 좌우한다 이 말이에요. 말 조심해야 되고 하지 않을 말은 안 해야 돼. 배우고 갖춘 사람일수록 안 할 말은 안 하는 겁니다.
미련할수록 할 말을 다 하다가 내가 그 말에 내가 찍혀갖고 머리가 터지는 거죠.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할 땐가. 인간이 생산하는 것 중에서 말해갖고 말로 갖고 이 사회 생산한다라는 사실. 인간은 모든 것은 네 입으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손으로 물건 만드는 건 생산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서 볼 때, 우주에서 너희들을 관찰하는 것은 네가 말을 하는 이 에너지 생산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잡으였고 무엇을 생산을 했느냐가 질량을 따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식 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에너지 질량 생산만 인간이 하는 거예요. 지식의 에너지 질량 생산은 영혼도 못합니다. 귀신도 못해. 천신도 못해. 인간만 생산하는 거다. 이것이 오늘날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간들이 말로 갖고 세상에 꺼내서 이것이 모여서 이것이 서로가 나누어지면서 새로운 지식을 빚어내고 새로운 말을 꺼내면서 새로운 상상을 일으켜내고 이렇게 해서 인류에 이만한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지식의 힘은 엄청난 일을 해내거든. 인간이 생산하는 것은 지식밖에 없는 거. 다른 거는 다 방편이고 지식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고 인간이 생산하는 것은 지식밖에 없다. 이 지식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미래가 달려가 있는 겁니다. 인자는 지식사회입니다. 인자 인류에서 인간이 이 질량보다 더 좋은 지식은 생산하는 게 끝난 시대입니다. 이것이 선천시대를 마치는 시대 2012년 12월 22일로 지식 질량 생산 끝. 여기 어디까지 가냐? 우주에서 새로운 물질을 질량 있게끔 더 질량이 높은 물질을 생산하는 게 2012년 12월 22일로 끝. 똑같은 일이 우주 안에서 물질과 비물질이 생산되는 것이 질량의 법칙으로 끝나는 지금 우리가 엄청난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전기 후기를 아직 모른다면 너희들 지식은 너무 미약하다 이 말이죠. 이게 선천후천입니다. 우주 무수한 이 별들이 계속 이는 더 센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열이 열을 만들고 열이 열을 만들고 우주가 또 그 에너지가 모여서 폭발을 하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또 열을 분표내면서 또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시대가 이때까지 은하계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우주에서 물질에 고급 물질 생산하는 그것이 은하계. 그 동안에 인간들도 태어나고 우주에서 물질이 전부 다 생산됨으로써 인간 육신을 쓸 이런 것도 전부 다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 덮어쓰고 있는 이 몸체, 저 물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들이냐. 우주에서 원소를 생산한 것들이 수십 가지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우주에서 그런 물질을 만들지 못했으면 이 육신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소, 이 에너지, 이는 우주에서 새로운 이 물질들을 생산을 해갖고 이것들이 모여서 인간 육신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고, 우리 이 물질은 이렇게 해서 빚어내는 거고, 이 우주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수하게 작은 입자들이 지금 지구에 계속 중화시키고, 낮게 정화시키고 해갖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잔 입자들이 만들어서 미세 입자가 만들어져서 이 지구에 인간이 사는데 전부 다 우리 허파로 이게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게 살게 해놓은 거예요.
우주의 에너지를 먹으라고. 아무리 멀리서 그렇게 생산하는 것도 우리한테 왔을 때는 아주 불편하지 않게끔 다 정화돼 갖고 와서 우리 숨 쉬는데 요 안에 지금 숨 쉬는데 우주의 에너지를 마시고 있는 거죠. 이게 물질 공급을 하는 데가 우주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지금 이렇게 노력하면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비물질 에너지 지식인 거죠. 지식이 이것이 질량이 차이면 이것으로 해서 내공이 빚어나고 비물질 내공 이 힘이 인류의 사명운행을 바꿔놓는다라는 우주도 형성을 바꿔놓고 차원계도 형성을 바꿔놓는 이것이 지식 에너지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량이 차면 이동합니다. 질량이 약해져도 이동해요. 우리가 아파트 문화가 아파트에 어떤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면 그쪽에는 이 질량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내 질량이 약해지면 거기서 떠나야 돼요. 서울에는 내 질량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질량이 어느 수준 이상 가져야 된다. 만일에 질량이 안 가졌는데 서울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조금 비굴하면서도 살아야 되고 거기에서도 더 질 떨어지는 사람이 살려면 더 비굴해하면서 살아야 되고 거기에서도 질이 떨어지면 되게 아주 그 비굴하면서 살면 그 놔둔다. 서울에 살게 놔둬요. 죽은 게? 글루타치온 앰플로 아삭 올리브영. 그것이 질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의 자체가 질량이 크기 때문에 너의 질량이 약하면 못 사는 데다 이 말이죠. 질량이 약해도 살려면 비굴한 방법으로 사는 걸 순응해야지 서울에 살 수 있는 곳이다. 요래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파트에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는 그 아파트에 어떤 사람의 질량에 따라 가지고 그 아파트에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하고 벌어지면 누가 손해냐? 작은 질량이 손해. 큰 질량도 손해는 보겠지만 작은 질량의 손해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큰 질량이 국민을 쓸어앉지 못한다면 너는 잘못 커가지고 외로워질 것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국민을 품어 안지 못하면 너는 외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 외로운 병은 너가 너 자신을 죽이고 싶은 그런 병까지 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파트 문화가 일으키는 지금 이런 일들은 정확한 일들이 일어나서 외롭고 힘들고 짝을 찾는데도 이런 문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내 짝이 이 공간에서 찾는 것이 제일 확률이 내가 살아가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내가 사귈 사람이 이 주위에서 만나야지 제일 사귀기 쉬워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동네 사람은 달동네에서 만나면 제일 손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달동네 사람이 저쪽에 강남에 저쪽에 그 팰리스 뭐 그거 가지고 사람 한번 손잡고 흔들라 그러면 이거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짓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의 질량은 항상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질량을 키워놓은 것이고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고 그래서 지금 분리되고 있는 것이고 요렇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 그런 거를 못하고 있는 데는 윗사람이 어떤 일을 못하고 있을 때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건 그 밑에서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우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가진 사람들과 달리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질량의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못 해가지고 중간에 맥혀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해야 아래와 위에와 소통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운행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50대가 할 일을 못하는 거는 40대가 네 할 일을 못해서 그래요. 쉽게 풀어가지고 가는 것도 한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40대가 자기 할 일을 하게 되면 30대가 할 일이 생기고 50대가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럼 50대가 할 일이 생겼다라는 거는 60대가 할 일이 생기는 거죠. 60대가 할 일을 해갖고 밑에를 끌어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서 할 일을 할 걸 먼저 해야만, 그게 제품이 나온 걸 가지고 위에가 움직이지, 입만 살아갖고는 위에가 안 움직여준다라는 거죠. 작품이 나와야 줘야 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우리 전에 선생님 생일날 요소 하되, 뭐 했어요? 연극 누가 했어요? 40대들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대도 끌어였고 30대도 여니까 보기가 좋았죠. 그러면 40대가 노력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 갖고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60대 70대들이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도 동참하면 안 돼? 이래.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이 사회 모양을 바꿔버립니다.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그 밑에 층에 우리 지식인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경제가 있는 것이지 그 밑에 사람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세상을 운행을 할 때 이 사회가 바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경제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인들한테 왜 돈을 안 주느냐? 너희들이 작품을 생산하라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너희들이 작품을 생산을 하면 너희들 쓸 돈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지금 만들어놨어. 그런데 지식인들이 작품을 안 만들면 이 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까지 힘들어집니다. 이제 지식인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할 일 조금만 하면 우리 후배들이 좋아지고 우리 선배님들이 움직여서 세상을 운용된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마라. 위에는 가마두십시오. 할 일 없이 뭐 골프도 치고 애국 나서 돈 좀 쓰면서 저기 가가지고 이것도 좀 몰디브도 한 잔 먹고 그러고 또 잘 지내게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까지 그렇게라도 지내고 있어야 이 사람들이 안 미치고 안 죽어. 골프 치러 다닌다고 욕하지 마. 할 일 없어서 지금 골프라도 치야 되네. 미쳐. 그거 안 치면. 골프 채를 갖다 들고 이래 빛나는 거 반짝반짝한 거 닦아가며 이래 놀고 앉았다 지금. 백성들 이마를 반짝반짝하게 좀 만들어주면 어떠나? 할 일을 못 찾아서 지금 골프채를 닦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요 안에는 얼마나 외로우면 사람하고 이렇게 안 닦고 왜 골프채 요걸 갖다 대가리를 닦고 앉았냐. 그것도 왁스를 뿌리가매 아주. 지금 이 사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회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그 길을 열어줄 테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숭보지 말고 이런 일이 지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필요 없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0.1mm도 단 한 가지도 나오고 있는 게 없다. 우리는 이 사회가 다양한 사회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뭔가가 지금 잘못된 것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니까 이걸 전부 다 우리가 공부를 삼고 앞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만져 나갈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민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드리겠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펜의 위력을 쥐고 있던 기자들이 인터넷 댓글러들에게 이의 제기를 많이 당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잘 휘두른 펜은 진정 사회를 밝게 정화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휘둘러진 펜의 공격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처지가 된 기자들은 앞으로 어떤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아야 하며 또 어떤 기사로 사회를 이롭게 해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펜이 뭐보다 강하다고? 칼보다 강하다. 인자는 사람 말 한마디가 펜보다 강합니다. 이제 펜으로 써가지고 글을 남길 때가 끝나고 이거는 기록성이에요. 앞으로는 펜으로 하는 건 기록성이다. 글을 남기는 거는 기록입니다. 앞으로. 이때까지는 새로운 방법으로 글을 써보기도 했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무식해서 깨어날 때, 무식해서 깨어날 때 글을 잘 구사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글을 잘 구사를 해갖고 사람들의 정신을 움직였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글을 쓴다고 해서 그 글을 보고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고 누가 어떤 법문과 강의를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세상이 변하는 시대다. 이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글을 쓰는 시대는 수준이 중간 수준입니다. 근데 이 글을 보는 수준은 중간, 이게 시대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죠.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 책을 보면서 알았던 겁니다. 책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누가 써놓은 글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세상을 모를 때 그 하나 알려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치준 겁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볼 수도 없었을 때 이 사람은 독일에 가가지고 책을 한 권 보고 와가지고 우리가 못 본 책을 가지고 그걸 입력을 해갖고 요걸 자기 표현에 맞게 써놓으니까 이 사람을 알아줬던 거예요. 지금 오늘 사회는 책이라는 책은 뭐든지 인터넷에 가면 다 있는 사회예요. 네가 글 쓴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이 펜으로 쓴 거는 다 전부 다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버전을 쓸 수가 없는 시대다. 질량이 다 컸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게 네가 쓰는 것도 질량이 요게 딱 큰 만큼 쓰니까 딴 사람을 감동 줄 수 있는 글이 안 나온다. 요래서 칼보다 펜이 강한 게 아니고 펜보다 칼이 더 강해요. 이제는 이 관계 좀 이상해지는가 보네. 이제 칼보다 펜이 강한 시대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펜이 펜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시대는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칼이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힘의 논리가 고개를 들라고 세계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기자가 고개 드는 게 아니고 기자는 고개를 숙이고 지금 무기를 다시 생산하고 지금 힘의 논리가 다시 일어나려고 그런단 말이죠. 왜? 여기에서 새로운 세상을 누가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그래서 힘의 논리가 다시 지금 시작이 될 조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힘의 논리가 이것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이내야 됩니다. 글로 갖고 사람을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이내는 시대. 우리가 대학을 다니면서 최고의 우리가 질량 있는 것을 얻은 게 뭐냐? 교수님한테 강의 들은 것이었었습니다. 책 본 게 아니고 교수님한테 강의 들은 것이 최고 질량이 있는 걸 얻었다. 이 말이에요. 책 보는 거는 교수님의 강의 듣는 그 밑에 이야기입니다. 밑에 거. 그 밑에 질량이고 교수님한테 직접 강의를 듣는 거는 질량을 높은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스승님이 지금 이렇게 강의를 법문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쏟아내 놓는 거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다른 겁니다. 글을 보면 알 수는 있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여기서 강의를 들으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받는 거죠. 알게 모르게. 비물질 에너지. 여기서 내가 쏟아내는 에너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몸도 변하고 몇 분 듣다가 보면은 그 다음 이제 뭔가 집에 가면 달라져요. 내 질량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았거든. 여기 틀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질량을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받는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힘도 달라지고 면역성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펜이 일을 할 때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시 기록으로 남기고 우리가 과거에 한번 뒤바뀔 때 아직까지 이 강의가 안 나왔을 때 그때는 펜이 하는 시대였었고 근데 이제는 펜이 하는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전부 다 다시 기록으로 들어가는 펜.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가 나와갖고 자판으로 펜 대신 하는 겁니다. 기록 시대가 열렸다. 다시 기록을 하고 새로운 버전,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누가 입에서 쏟아내느냐. 질량 있는 말을 쏟아내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한다면 국민의 대표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인류가 움직이게끔 하는 말을 한다면 이 질량을 쏟아낸다면 인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가 대표자가 되고 회사의 대표가 되려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어떤 말? 우리 회사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품어낼 줄 아는 사람. 미래가 있고 이 안에는 명분이 들어있는 그는 질량 있는 이는 말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면 이 명분 있는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이즈에 맞는 지금 앞으로 우리 사이즈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데 명분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이념이 있어야 된다. 이념이라는 것은 이념이 안에 들어가야 내공이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 내공의 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면 검은 보아도 다 모이는 것이고 내공이 없으면 힘을 못 쓰는 시대입니다. 지금 왜 기업이 힘을 못 쓰느냐? 내공이 없는 이념을 놓았기 때문에 안에 내공이 없어서 그 조직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을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지구라든지 행성이라든지 은하계에는 물질 세계에는 중력이 있어야지 힘을 가져서 여기에 뭐든지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갖지만 사람한테는
내공이 있어야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정신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공이 없으면 내를 따를 사람이 없다. 내공을 대신하는 게 지금 물질입니다. 돈을 주는 만큼만 움직일 수 있다. 참 기가 찬 거죠. 딱 돈 주는 만큼만 움직일 수 있다. 여기서 10원어치만 더 써먹고 돈을 안 주면 너는 고발돼 갖고 큰일 납니다. 요는 사회다. 근데 이 스승님이 지금 어때요? 내가 돈 주는 만큼 당신들이 움직였나요? 당신들이 나한테 돈을 내가 밥값도 주고 움직인다. 내한테. 돈으로 사람 움직이는 거는 내공이 없고 이념이 없고 그 사람한테 득대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 힘을 가지는 내공이 있으면 이 내공의 힘으로 사람을 돕게 되고 그 사람들은 물질을 갖고라도 모인다 이 말이죠. 여기 다른 겁니다. 여기에 모이는 거하고 회사 모이는 사람하고는 질이 틀려. 끝났습니다. 팬이 힘쓰는 시대도 끝났고, 지금 본문도 끝났고. 스승님 감사합니다. 네. 존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스승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타인을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낮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쉽지 않은 듯합니다. 스승님, 우리는 이 존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존중하려고 들지 마라. 여기 답입니다. 답이 이상해지요?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마라. 이게 답이 이상해집니다. 존중은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려고 한다고 안 된다. 될 수 있게끔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존중은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라는 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상대를 인정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를 왜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는 저마다 소질을 가진 게 틀리고 저마다 가진 에너지가 틀리고 저마다의 근기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렇게 태어나갖고 같이 사는 인생이지만 다 틀리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우수한 것만 우리가 존중하느냐? 상대가 못한 것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상대가 좀 덩신같이 살아. 그것도 존중해야 되는 거죠. 덩신이 없으면 내같이 잘난 것도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일깨워줌이죠. 내가 거울을 보게 함이죠. 존중해야죠. 그걸 상대가 이 질이 낮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걸 존중을 할 때 사회를 볼 줄 안다라는 겁니다. 존중하는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도 우리가 함부로 보면 안 되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못난 삶을 사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피해버리면 나는 절대 그 사람한테 도움되는 삶을 살 수 없다. 네 앞에 보여주고 네 앞에 환경을 준 거라면 존중하면서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흡수하는, 그러면서 이걸 연구하는 이런 자세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 오늘날 이 사회. 그래서 이 사람이 의논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나서 같이 지낼 만큼의 이런 환경이 된다면 여기에서 뭐든지 내놓고 의논하면서 풀어가라는 거예요. 의논하면서 풀어가라 그러니까 이해시키려고 막 들어요. 이해는 네가 시킨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질량이 높아지면 이해가 되는 것이다. 의논해갖고 이게 풀리면 이해가 된다. 존중하면서 상대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의논한다라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 것이고 의논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 거예요. 존중을 해가지고 이게 의논을 하면서 존중을 하니까 이해가 돼 가는 거지 이해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환경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똑똑하다고 저 사람을 막 이해시키려고 들어요. 그는 이해 안 된다. 환경을 만들어가면 존중도 일어나고 이해도 되게 돼 있는 거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지 마라.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도 내가 같이 앉아서 그러면 의논해야 되나? 내가 의논할 거는 질량이라는 게 있는 거다. 질량을 놓을 자리를 바르게 찾아야 되는 거죠. 의논할 사람은 내 질량을 놓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놓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서 내가 내놓고 의논할 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만나서 이걸 내놓고 의논해가지고 이게 좋은 환경이 됐을 때 질량 높은 사람한테 이 환경이 된 걸 갖고 가면은 이게 의논이 돼요. 근데 질량이 낮은 사람이 질량 높은 데 갖고 이걸 내놓고 의논하려고 하니까 질량 높은 사람이 쳐다보니까 택다이 소리하고 앉았네. 요래 되는 거죠. 요거는 의논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질량 높은 사람이 질량 낮은 데 갖고 이걸 툭 내놓고 의논하려고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앉았네. 요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논이 안 돼요. 의논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 질량과 크기와 자기 이 색깔과 지금 사는 모양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춰진 사람들이 잘 만났을 때 여기에다가 내놓고 의논을 하면 내가 못 푸는 답이 답으로 풀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부터 의논하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장을 하면 이거는 내가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주장을 해요. 이 사람들 모른다. 내가 설명 안 하면 익하잖아요. 그 사람은 빼내세요. 너무 똑똑한 사람은 여기 안 어울리거든요. 네 주장대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은 의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는 깨집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니까 오늘 깨려고 들고 나가라 하지 말고 다음에 그 사람이 모이라 하면 안 가면 돼요. 아닌 자리는 내가 가지 않는다. 그럼 뭐로 하지 마라. 니도 지금 그 자리에 앉은 거는 네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갖고 앉은 거니까 그 사람 뭐라 하지 말고 다음에는 그런 자리에 네가 섞이지 마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대를 존중한다라는 거. 내가 뭔가를 의논한다라는 것은 존중을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의논한다라는 존중을 한 거니까 이 존중 속에서 의논이 잘 일어나면 이거는 상대를 이해시킨 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이가 갖춰지고 앞으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작은 것부터 말로 하니까 길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것이 바르게 우리가 의논하면은 착착착 일이 이루어져 갖고 빠른 시간에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이해시키 줄라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거 엄청 어렵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본에서들 우리가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같이 의논하는 연습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논들 해보라는 거죠. 의논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니까 이건 색깔이 달라지는 게 우리가 느끼니까 그때는 가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의논해라. 절대 내 주장이라는 것은 건물이다. 안 되면 이 오늘날 지금 후기에는 이 전기를 마치고 대한민국은 모두가 지식사회의 삶으로서 전부 다 네가 잘났고 네가 못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주장하지 마라. 주장하면 네만 어려워지니까 하지 마라. 내가 주장을 안 해야 되는 데다 해가지고 거기를 어렵게 만들었다면 그만큼 네가 더 어려워지니까 하지 마라. 주장은 어떤 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논은 일을 생산하고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지게 되어 있다. 갖추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의논하는 겁니다. 의논한다라는 자체는 존중을 한 것이고 이것은 이해가 굉장히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